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일론의 정치적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4%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4% 확보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옵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07% 빠지면서 거의 등락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0.03% 오르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자, 실제로 금주는 뭐 이렇다 할 호재라든지 이벤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어제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발언이 있었죠.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유예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발효했던 상호 관세를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를 했었고, 다시 한번 7월 8일이 다가오자 3주 정도 또 유예를 했습니다. 8월 1일로 유예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상대적으로 3주 이상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유예를 시킬 때마다 생각보다 관세 정책이 약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는 반등을 해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트럼프가 당근만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게도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었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추가 부과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이렇게 압박을 해놓고 다시 한번 상대 국가의 전략을 살피는 트럼프 정부가 되겠죠. 일단 8월 1일로 연장을 시켰지만 이 날짜 역시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계속 유예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상대 교역국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좋은 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유예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우려보다는 강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관련, 이 무역 전쟁 관련 최악의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6%대 크게 하락했던 테슬라는 1.3%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유가도 65불대에서 68불대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도 괜찮았습니다. 자, 아무튼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9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베센트 장관 역시 9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이 되면 역시나 미국 경기라든지 고용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 카드가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17일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60% 이상으로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주에 ADP 민간 고용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93%까지 치솟았지만 그 다음날 발표되었던 실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괜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9월달 한 차례 금리 인하, 12월달 한 차례 금리 인하,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라든지 기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미국 증시에도 이미 차트 모습을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도 V자 반등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하방이 미국 증시 그래도 하방이 튼튼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정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해요. 로보택시까지 출시한 마당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에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제3당 즉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기로 지금 선언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일론과 트럼프 간의 불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270불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라인까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은 일론의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아메리카당 즉 미국당을 창당하는 걸 일론 머스크는 참을 수 없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3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론 머스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제기시킨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호불호가 극명한 트럼프를 뽑아줄 만한 중도 세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색은 기존에는 원래 진보에 가까웠기 때문에 민주당을 응원하는 젊은 진보 세력도 일론 머스크가 많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로서 정치 자금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X 플랫폼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XAI라는 AI 기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센싱하고 이를 곧바로 정책과 이에 대한 실제 시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자, 실제로 CNN 설문조사에 따르면 벌써 거의 미국인의 4%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라고 하면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인구가 거의 3억 명을 넘어가니까 작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양당 체제로서 대선을 하게 되면 뭐 1, 2% 차이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4%나 가져갔다라는 것은 완벽한 캐스팅 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론이 미국당을 창당을 해서 상원에서 2~3명, 하원에서 8명에서 10명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전체 의원의 2에서 3%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준만 되더라도 캐스팅 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벌써 유권자의 4%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벌써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간 공화당을 지지를 해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창당을 해서 4%를 가져가게 되면은 공화당은 선거에 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긁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보이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에 트럼프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시계를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앱스타인 카운터라고 지금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arrest라는 표현이 있는데 체포 숫자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0시 0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영향력이 강하고 가진 무기가 많아 보입니다. 트럼프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테슬라 주주라든지 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행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댄 아이브스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이사회에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일론 머스크에게 25% 의결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자라는 거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급여 패키지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더욱더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급여 패키지를 주더라도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보내는 시간을 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을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자, 일론 머스크가 댄 아이브스에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셧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솔직히 우리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는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적 CEO로 유명한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를 통제했다라고 하면 기상천외한 제품들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스페이스X의 재상 로켓이라든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라든지 옵티머스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싫으면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도 성공을 시켰고 재활용 로켓, 자율주행도 성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뭐 제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론과 테슬라를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캐시 우드의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따르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신규 정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일론 머스크를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와 백악관 업무에서 나온 이후에 훨씬 더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주들을 위해서 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7월 23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했던 인도량 35만 대보다 훨씬 더 많은 38만 4천 대가 2분기에 인도가 되었고요. 생산량도 41만 대가 나오면서 인도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을 했어요. 생산량이 많다라는 건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시켜서 차량 한 대당 원가를 충분히 2분기에 낮출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야후 파이낸스의 2분기 예상 EPS 컨센서스가 0.44불인데 충분히 이를 만족시킬 만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3분기는 올해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BB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이 7,500불에 달하는 연방 세액공제는 올해 9월 30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즉 9월 30일까지 인도를 받아야지만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3분기 판매량이 굉장히 기대되어지는 가운데 다른 전기차 경쟁사들은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 역시 혼다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일본계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다는 대형 SUV 개발을 취소시켰고 닛산도 두 대의 미국산,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의 미국산 전기차 출시를 연기시켰습니다. 포드와 GM에서도 감산과 투자 연기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경쟁사가 뒤처질 때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는 로보택시마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뒤처질 때 계속해서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하던 상관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창당은 실제로 내년에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 다시 한번 하락을 한 만큼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이 주가를 올릴 만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것이 로보택시가 이미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 확장 계획이 나올 수 있겠죠. 신규 저가형 모델이 원래 6월달 런칭을 하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FSD 출시가 빠르면 이번 달에도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7월 23일까지 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옵티머스 기대가 되죠. 올해 연말에 5,000대까지 생산을 해보겠다. 1,000대 정도는 공장에 배치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캡도 있죠.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되겠는데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이 바디 캐스팅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올 여름부터 파일럿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있고 올 연말이 되면 본격 가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보면 올해 하반기 주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테슬라 작년 하반기 11월 달부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옵티머스로 보나 테슬라 3분기 실적 상승으로 보나 로보택시의 확장으로 보나 여기에 더불어 저가형 차량 출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반기 전년처럼 주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무던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1,000대 공장 배치 굉장히 기대되어져요. 아트라운 TV와 함께 이 광경을 함께 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